됐습니다. 뭐죠? 티를 마시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2021년도에도 여기를 왔을 때 그때 했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하지만 한 발짝 또 그 고민이 정리가 되고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저의 고민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잠깐만요. 맛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먼저 제가 모자를 왜 쓰고 있냐면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모자에다가 이렇게 모기 스프레이를 뿌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모기들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어둡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혼을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15년 4 월에 어느 날 그 상간녀와 전 남편의 카톡방을 어떻게 제가 열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 몇 달간의 그 사람들의 대화와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비난하고 비웃고 그랬는지를 다 보던 날 결정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하자. 무엇보다도 나를 아프게 하는 이거 그만하자.' 사실 그렇게 이혼을 결정을 했던 날 참 신기하게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덩이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 제게는 그 여러 번의 불륜을 반복하면서 그거를 용서하고 살고 있는 그 결혼이라는 짐이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40 대가 되고 부모님들의 연세가 70 대, 80 대가 되시면서 아마 부모님들에 대한 무게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 일단 시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시댁 같은 경우도 제가 맏며느리기도 했지만 제가 전업주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선택이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저는 시댁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2분 계셨었습니다. 전 남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이렇게 시어머니도 2분 계시고 시아버지의 저희는 저희 엄마 아빠도 따로 사시잖아요, 조론을 하셔서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따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싶으면 이게 5 통을 드려야 됩니다. 5 집에 다 따로 사셔 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챙기려고 해도 5 집을 다 챙겨야 되고 인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혼을 결정하면서 그 3 분이 저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훅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왜냐면 사실 제가 살고 있을 때는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렇게까지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이게 훅 떨어지니까 너무 가볍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했던 그 이혼을 결정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을 하고 났더니 제가 결혼 18년 동안 사실 명절 때는 저희 부모님하고 보낸 시간보다 시댁에 가서 보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모든 가족 관계가 이혼이라는 그거 하나로 나와는 정말 남이 되어 가는 거를 느끼면서 미운이 고운이 해도 우리 부모님밖에 안 계시구나.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내 핏줄밖에 없구나를 그때 굉장히 좀 크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을 했던 게 '나는 다시는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의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 앞에 세우진 않겠다.' 그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셨어요.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는 거고 시집가면 그 집 사람 되는 거다."라고 하셔 가지고 사실 늘 저희 부모님보다는 시부모님들이 먼저가 되는, 저 정말 결혼해서 거의 한 번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 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부모님께는 이 세 분한테 다 따로 매달 용돈을 보내고 살았죠. 물론 제가 안 보냈어요. 전 남편이 보냈죠. 어 제가 그렇게 18 년을 부모님처럼 연락드리고 그렇게 모셨던 시부모님들과는 남남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18 년을 명절 때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던 제 부모님과는 여전히, 예, 부모님으로 제 옆에 계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다시는 내 부모 앞에 남의 부모를 세우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또 부모님의 연세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30대 때는 부모님이 뭐 젊으셨잖아요. 50대 60 대셨었으니까. 남의 부모를 먼저 세우고 부모님 안 찾아뵈도 괜찮았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80 대가 되시고 여기저기 아파오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 부모님만 해도 두 분이 같이 살지가 않아서 제가 한국을 한번 가면 서울과 부산을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따로따로 계셔 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부모님까지 계시면 '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항상 시부모님이 먼저지 저희 친정부모가 먼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또 사실 이거는 저희 친정부모님하고도 관계가 큽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런 분들이세요. 제가 만약에 시댁에 무슨 일이 있고 친정에 무슨 일이 동시에 생겼을 때 친정을 먼저 이렇게 신경을 써 드리면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거를 안 반기셨어요. "너는 그 집 사람이니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친정을 먼저 챙기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격을 알다 보니까 더 저는 이혼을 하면서 내렸던 결정이 '부모님 살아계시기 전에는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였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못할 이유가 참 많았었죠. 어 그러고 사실은 아이를 다 키우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또 그게 안 됐죠. 안 되고,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부모님이 아직은 건강하셔서 부모님 말고 어떤 다른 핑계가 제게 있어 주길 바랬어요, 제가 한국을 가야 하는. 근데 그게 아닌 전 남자친구를 캐나다에서 만나면서, 밴쿠버에서 만나면서 '아, 이건 내가 캐나다에 있으라는 그건가 보다.' 하지만 이게 길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 남자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어쩌면 한국과 캐나다를 1 년에 반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 괜찮냐?" 그랬더니 그때 전 남자친구가 나는 장거리 연애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아, 당신이 장거리 연애를 안 할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나를 만나지 말아라." 했는데,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은 "하지만 지금은 당신 부모님들이 건강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한국을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당신 부모님 때문에 당신이 한국을 가야 될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만남을 안 하려고 하느냐. 지금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면 같이 있자. 만나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설득이 됐었어요, 제게는. 왜냐하면 저는 늘 아주 먼 미래까지를 다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지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 계획처럼 된 거는 없었어요, 제 인생에. 제일 큰 건 제 결혼 생활이죠. 저는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를 겪고 나니까 그 남자친구의 말이 묘하게 설득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난 게 2019년. 그리고는 그 친구랑 정말 연애를 잘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덕분에 더 이 사람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전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거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무도 만나면 안 되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더 붙어 있고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고, 저의 힘든 그런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을 또 그 남자친구 덕분에 굉장히 잘 보낼 수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한국의 부모님들이 마음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나는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선샤인 코스를 왔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하이킹을 하면서, 그때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나는 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때 참 마음 무겁게 다녔던 것 같은데요. 사 나이 들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 내에서 부모님이 어디 계시든 가깝잖아요. 근데 저처럼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캐나다에 있는 사람하고의 연애는 일단은 전 남자친구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혼자 놔두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헤어지는 게 맞았던 것 같고. 그쵸. 나이 든 사람들의 연애가 어려울 수 있는 게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재혼이 만약에 시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살아계신 케이스라면 또 각자가 자기 부모한테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재혼을 해서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 같이 모신다, 저는 그거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네. 남들은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또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왜 그렇게 솔직하냐. 뭐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한다. 헤어졌으면 헤어졌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게 제 성격이에요. 네. 남들은 왜 그렇게 벌거 그러니까 정말 거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느냐. "우산이나 비호춤은 걸쳐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생긴 대로 살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캐나다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너무너무 좋지만, 내가 여기의 삶이 너무 좋다고 내 부모님을, 정말 나를 필요로 하실 부모님을 놔두고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는 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네 삶을 살아라. 뭐 좋은 남자 만났으면 그냥 거기서 살아."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 해 봤죠. 해 봤는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모님을 음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외할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그 못 해 드린 효도를 안타까워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저는 사실 제 인생의 항상의 목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어떻게 보면 전 남친과,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부모님을 두고 저울질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부모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아직은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서, 사실 제가 열심히 또 여행 다니고 막 하는 이유도
이거를 하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걸 압니다.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부모님 옆에서 여행을 못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부모님 건강하실 때 "다 해 봤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부모님 옆에서 모실 것 같아요. 부모님을 다 모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여행해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편안한 글쎄요. 제가 사실은 백패킹이라든지 뭐 카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스텔로 다니는 이런 힘든 여행을 먼저 하려는 이유는, 돈 많이 쓰고 좋은 호텔에 가서 편하게 하는 여행은 나이 들어서 해도 돼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드코어로 하는 여행은 젊었을 때 아니고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사실 어제 이 사이트, 이 스타포인트에 아무도 없는 게 '어 뭐지? 왜 아무도 없어요 주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조용한 곳에 저 혼자 있으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일하라고, 왜냐면 여기 사실 누가 있었으면 저 이거 못 하거든요. 조용해야 될 테니깐요. 다들 자고 있기도 할 거고 하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곳이어서 저 혼자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조용히 고래를 기다려 보겠습니다.